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봄을 지나 벌써 여름이 된 듯 바람조차 따사롭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곰디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곰디님께서 혹시 농사에 관련된 그림책은 없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곰디님께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현미쌤께 그림책을 이제 많이 접하셨다 보니까 이런 소재의 그림책도 있나? 라고 이제 몇 번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상상을 못했던 그런 다양한 주제로 그림책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직접 구현하면서 진행해봤으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꺼낼 수 있는 그런 소재들 이건 있을까 또 저런 소재는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농사에 관련된 그림책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곰디님과 농사를 주제로 한 그림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그림책을 찾다 보니까 가장 먼저 눈길이 간 그림책이 있습니다. 글 로정임, 그림 이진경, 웃는 돌고래에서 출판한 엄마 고향은 어디야입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드넓은 논이 많았던 제 어릴 적 고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장화를 신고 논밭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이 보입니다. 밥, 국, 간장, 김치, 나물. 나물도 고구마 쓴 나물, 오이나물, 콩나물, 시게리나물, 호박나물, 무나물, 그리고 가지나물, 숙주나물, 머위나물, 도라지나물, 취나물, 참나물. 이렇게 매일매일 차려주신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국, 온갖 나물과 김치, 그리고 달걀찜이 올라옵니다. 따뜻한 밥상을 그대로 한술 뜨는 것 같습니다. 엄마 고향이 어디냐고? 하루는 오늘 유치원에서 고향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요. 엄마 고향은 외갓집이지. 엄마는 하루만 했을 때 어떻게 지냈을까요? 할아버지는 엄마랑 이모들이 깨기 전에 아침 일찍 논에 다녀오셨어. 장화 신고 저벅저벅 걸어오는 부지런한 소리를 듣고선 잠자리에서 일어났지. 잠에서 깨면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났어. 할머니는 우리가 깨기 전에 따뜻하게 밥을 지었어. 김치랑 나물, 따끈한 국에 놓인 아침상을 차려주셨지. 오늘은 밥솥에 넣고 찐 달걀찜 놀랐네. 아침을 먹고 나면 닭에게 모이를 주었어. 꼬꼬꼬 꼬꼬꼬. 암탉들이 무척 반겼지. 찌그러진 주전자를 번쩍 들어서 물도 쪼르르 따라주었어. 해가 머리 위로 올라오기도 전에 친구들이 손을 잡고 대문 앞에 모여서 나를 불러냈어. 함께 노래를 부르며 냇가로가 소꿉 장난을 했지. 모래로 밥을 짓고 풀을 찧어서 반찬을 만들었어. 그러다 누군가 솔개가 나타났다 소리치면 나무 아래로 와르르 뛰어가 숨었어. 그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새는 보이지 않고 구름만 둥실둥실. 해질 때가 되면 개굴개굴 개구르르르 개구리 소리. 그 소리에 비오비오 소쩍소쩍 새소리가 끼어들 때쯤 볏짚을 작두로 숭덩숭덩 썰고 콩깍지랑 쌀겨를 섞어 소죽을 쑤었어. 잠자리에 누우면 할머니가 이불을 꼭꼭 여며주셨어. 배를 잘 덮어야 배탈이 안 난대. 할아버지는 드르릉 쿨쿨, 닭해선 개굴개굴 개구구루, 비오비오 소쩍소쩍. 눈을 감고 밤의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었지. 엄마는 고향에서 놀기만 했네. 하루야, 우리 뭐 하고 놀까?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아야 한다. 그림책 표지를 넘기면 면지에 보이는 문구입니다. 이 말은 유엔 아동 관리 협약에 나오는 말인데요. 면지에 이 글이 있는 것만 보아도 이 그림책을 만든 작가님의 의도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다음은 이진경 작가가 쓴 작가의 말입니다. 그림책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나의 첫 번째 그림책이다. 몹시 추웠던 지난 겨울에 그렸다. 3년 만에 완성된 그림들이다. 들장미 넝쿨이 담장에 걸린 그늘 아래 꽃을 따고 싶어 오랫동안 그 밑을 오가던 순간을 기억한다. 얇은 운동화에 닿는 자갈과 발바닥의 따뜻함과 이마를 스치는 언덕에서 부는 고요한 바람도 기억한다. 쨍쨍한 햇볕 아래 그늘을 따라 걷던 골목의 그냥 그런 소소한 풍경 속에서 등 뒤에 흐르던 땀 냄새를 맡고 한 발 한 발 터벅이던 어린 발끝. 난 이런 시절을 보내고 살아왔구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작업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숨과 숨 사이 노란 나비의 팔랑이던 허공과 이름 모를 벌레의 얇은 날개에 비치는 빛나던 황홀함. 누렇고 낮게 번지던 흙먼지의 느림. 비 오는 소리를 듣던 안방과 유리 창틀에 고인 물이 닿던 기분 좋은 차가움. 동그랗고 하얀 펌프가 돌아가며 내는 휘발유 냄새와 소리가 퍼지던 마당. 연필을 깎아주던 아버지의 손놀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나는 습기와 서늘함이 있던 마루를 좋아했다. 좀 떨어진 공터에 산들거리던 띠풀과 강아지 풀을 바라보던 푸른 놀라움. 그들을 따라 바람을 타고 날아다녔다. 수박씨를 심고 새싹을 간절히 아끼는 마음으로 곁을 떠나지 못하던 한낮. 저마다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나왔다. 그 눈부신 시간을 지나오던 모든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를 난 기억해냈다.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든 그걸 아는 것이 세상에 빛나는 놀라움과 순수 그리고 온전히 믿고 다 열려있는 깊은 상태. 이것이 내겐 이 작업의 의미이다. 이것들을 느끼도록 도와준 햇볕, 풀, 별과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나에게 고맙다. 2018년 5월 이진경. 오래된 것들을 향한 애정을 담아. 네, 작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도 어릴 적에 정말 산골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 저도 휘발유 냄새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도시에서 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휘발유를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 이렇게 좀 접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시골에서 살 때만큼 뭐
냄새가 이제 좀 약간 저는 스스로 고소한 냄새라고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랬구나. 그런 느낌은 안 들죠.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시골에서는 그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네. 시골에서는 아주 가끔 가다가 접하는 네. 냄새다 보니까 맞아요. 훨씬 또 음. 정겹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작가의 말을 이렇게 듣는데 그 풍경이 다 떠오르는데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연필을 깎아주던 아버지의 손놀림.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저녁마다 깎아주셨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 기차처럼 생긴 연필깎이 기계 있잖아요. 네, 맞아. 그게 저는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네. 집에 그게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가요?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 있는데 연필 깎기가 너무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칼로 그냥 그 연필 깎기 없었을 때 부모님께서 칼로 깎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저 하나니까 안 깎이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헛손질만 하고 잘 안 깎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깎았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이제 마무리될 즈음 그 크리스마스 때 그걸 사주신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네. 기뻤던 거예요. 그러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자꾸 네. 옛날 추억에 그런 빠지게 되네요. 옛날 추억에 빠지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렸을 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루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이 그림책 하루 엄마, 그쵸? 하루 어머니죠. 이제 네. 하루는 시골에서 네. 산다거나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아마 네네. 그림책의 얘기를 보면은. 네. 그래서 그림책 속 아이인 하루는 엄마의 어린 시절 그 시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내 놀기만 했던 엄마를 부러워합니다. 사실 근데 시골에 살다 보면은 어떤 도시 아이들은 어떻게 놀까? 좀 재밌겠다. 길 가는 곳마다 다 가게니까 약간 그런 그렇죠. 생각도 오락실도 많고. 네, 들었었는데 네. 그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때 우리들처럼 또 실컷 놀고 자연을 실컷 누리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또 차분히 복원되는 느낌을 또 받게 해주죠. 어린이 논픽션 책 작가 노정임 님의 글이 이진경 작가님의 그림과 만나 고요하고 서정적이면서 아름다운 장면들로 살아났습니다. 이진경 작가님은 산돌 쌈지 농부 이진경체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우리 한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아름다움에 공을 들이고 계셨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종이들도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종이가 아니라 공방에서 손으로 만든 오래된 한지를 주문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먹과 석채 또 분채 같은 동양화에 많이 쓰이는 재료들과 과슈, 수채화 물감 같은 재료를 또 함께 썼습니다. 덕분에 시간을 고스란히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림들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책을 보면서 또 어릴 적 고향으로 추억여행 떠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노래를 이제 선곡할 건데요. 오연준의 고향의 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곰디님의 어릴 적 고향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네, 저는 제가 사는 곳이 네. 한때는 충남의 알프스라고 그랬어요. 어, 정말 그런 자연 환경이 좋아서.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집을 갔었었는데 제가 그 옥천에서 사는 곳 근처는 이제 읍이다 보니까 네. 그 논의 개구리 소리가 듣기 힘들죠. 듣기 힘들다라는 걸 어느 날 이게 좀 네. 의식한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이 서라운드로 개구리 소리가 너무 와 진짜 이랬구나. 제가 사는 곳이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토박이로 자랄 때는 네네. 그때도 좀 신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약간 도시 풍경에서 살다 보니까 네. 와 그게 그 정도였구나라는 충격이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나? 이 정도로. 어 그러게요. 그래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논이 있는데 네네. 그 논과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 있으셨구나.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실 근데 진짜 어느 정도 이제 그 콘크리트 그 포장이 된 도로로 나가면은 네네. 거기서는 진짜 못 잘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마을 전체가 네. 논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정말 시골이었거든요. 네. 정말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적도 솔직히 많아요. 진짜요? 그 정도로 가까웠어요. 저희 마을하고 바로 앞에 다 논이었어요. 정말. 네. 그런데 그거 다 좋았는데 풍경도 예쁘고 다 좋았는데 딱 하나 그 버스를 타려면 한 30분 정도 걸어 나가야 되는데 한쪽이 다 이렇게 논인데 네. 비가 많이 오는 날 이게 막 쓸어 내려오나요? 그 올챙이들이 네, 길가에 진짜요? 너무 많았어서요. 그런 네. 혹시 청취자분들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이 없나 모르겠는데 논에서 올챙이들이 그러니까 길이고 한쪽에는 냇가고 한쪽이 다 논인데 30분 가는 길이 다 논이었어요. 정말. 근데 올챙이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못 들어간 거죠. 큰 길도 없고 그냥 논길로 가신 건가요? 아니 길가에 네. 물이 흘러 넘쳐서 네. 길가에 그렇게 올챙이들이 많았어요. 와. 정말 학교 가는 네. 길이 그땐 너무 싫은 거야. 그날은 거기를 네네. 이렇게 지나가는 게. 네. 좀 섬뜩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군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정말 풍경 자체가 너무 탁 트이고 저도 정말 산골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을 질 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특히 벼 있고 할 때 네, 맞아요. 그 풍경이 정말 너무 그리워요. 왜냐하면 네. 제가 고향이 영동인데 네. 영동이 지금은 정말 저희 포도밭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다 이게 품종이 바뀌셨군요. 근데 풍경이 이제 포도밭인데 그냥 포도밭도 아니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덮여 있는 포도밭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 풍경이 정말 너무 그리워요. 제 고향 같은 경우는 네. 그 올챙이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게 그 길 옆으로 네네. 좀 높이가 낮았어요. 논들이. 이렇게 그렇구나. 약간 그렇겠다. 언덕처럼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논이 있어서 그러네. 저희는 이렇게 길하고 논하고 거의 유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하군요. 오히려 길이 살짝 낮아서 네. 넘쳐 흘렀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여름 되면은 그런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뛰어놀고 아까 그런 모습 풍경이 너무 그리운데 근데 저는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네. 가끔 이제 도시에 사는 이제 친척 아이들이 놀러를 오면은 그때 듣긴 했었거든요. 서울 사는 친구들은 네. 벼를 벼나무 쌀나무라고 부른다. 그때는 무슨 이게 황당한 소린가 싶었는데 네. 정말로 제 또래 그 사촌이 놀러를 왔는데 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아이들은 저희 때보다 더 그런 거를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정말 아직도 벼나무, 쌀나무 하는 아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곰디님 세대는 어떠셨어요?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저희는 뭐 이제 다 시골이다 보니까 네네. 뭐 저하고는 아이가 그랬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네네. 사촌 형이 이제 방학 때마다 놀러 와서 네. 방학 때마다 이제
할머니 집에 그 소풍 가는 것처럼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냈었는데 수박 라고 말씀을 또 하셨었고 네네. 근데 그 형도 이제 와서 저랑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고추도 따고 그러셨죠. 그랬구나. 진짜 실제로 요즘 어린이들이 이렇게 벼 네네. 이거가 이렇게 자주 접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림책을 보는데 이 그림책이 어린 유아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논에 대해서 이렇게 벼에 대해서 조금 친숙하게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벼농사는 짓지 않았고요. 고추랑 좀 깨를 주로 지었었어요. 밭농사 주로. 네, 그래서 여름 되면은 네. 더운 것보다 네. 그 날씨에 고추 딴다는 게 더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일하시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뭐 비등비등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이미 다 지금 왕성하게 다 이게 자라가지고 다 빨갛게 잘 익었는데 네네. 딸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여름 점점 날씨가 더워진다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네. 맞아. 이제 한참 농사철이라서 지금 아마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일 도와주러 가셔야 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6월부터는 가서 열심히 포도 농사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어디 가족분들 농가. 네네네. 부모님이 포도 농사를 조금 하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네, 이제 그 얘기 다음 주에 제가 찾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쌀 농사 이런 거 그림책을 가져왔는데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옥천도 포도 네, 복숭아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 주제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자면 네네. 그 시골집이 네네. 아침갈이었어요. 뒤에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네. 해가 한 4시 반쯤이면 뉘엿뉘엿했던 그런 기억이 그랬구나. 있네요. 일찍 집에 들어가셨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림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그림 홍성의 심 어린이에서 출판한 오리농부 뒷둥이입니다. 네, 오리 농법을 모티브로 한 그림책 오리농부 뒷둥이인데요. 뒷둥이도 몰랐던 뒷둥이의 가치를 찾아가는 유쾌한 여정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논에서 사는 게 즐거운 뒷둥이는 벼들 사이에 숨어있는 벌레를 찾아먹는 것도, 흙탕물을 일으키며 잠수하는 것도, 논 이곳저곳에 똥을 발사하는 것도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에 함께 사는 벼 친구들은 뒷둥이가 귀찮고 싫다고 합니다. 자꾸 툭툭 치고 물을 튀기고 또 똥냄새가 나서 괴로웠거든요. 뒷둥이는 벼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피해만 주는 오리라는 생각이 들자 논을 결국 떠나고 맙니다. 뒷둥이가 떠나자 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는지 책 내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뒷둥아, 어디 있니? 아이고, 우리 뒷둥이 여기 있었구나. 농부 아저씨는 뒷둥이를 발견하고 꼭 안아주었어요. 뒷둥아, 이제 논으로 돌아가자. 제가 돌아가면 친구들이 싫어할 거예요. 저는 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피해만 주는걸요. 그렇지 않아. 벼 친구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뒷둥이가 논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 네? 정말요? 지금 논 친구들은 많이 아파. 논바닥이 말라서 벼뿌리도 말랐거든. 나쁜 벌레들의 공격으로 흔들흔들 어질어질 쓰러진 벼들도 있단다. 뒷둥이가 싼 똥이 논에 영양분이 되고 잠수하며 벼를 툭툭 쳐준 덕분에 벼들이 쓰러지지 않았단다. 나쁜 벌레들도 네가 다 먹어 없애주었거든.
뒷둥이 때문에 논 친구들이 건강해질 수 있었어. 뒷둥아, 넌 최고의 농부야. 이제 친구들이 기다리는 논으로 돌아가자. 네, 논으로 돌아갈래요. 뒷둥아, 어서 와. 보고 싶었어. 널 귀찮게 생각하고 미워해서 미안해. 나도 너희들이 보고 싶었어. 우와, 벼이삭이 노랗게 익었어요. 뒷둥아, 뭐하니? 친구들을 도우며 즐겁게 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네, 네, 그림책 오리농부 뒷둥이였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논에 풀어놓은 오리 한 마리가 그 제출제나 살충제 없이 벼를 튼튼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병충해가 도지기 전에 오리가 이제 벌레와 잡초를 다 먹어주고 또 벼를 툭툭 치고 다니면서 바로 세워주기도 하고 또 배설물은 천연 거름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이 벼 친구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고 생각한 뒷둥이가 사실 벼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뒷둥이와 벼 친구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죠. 네, 작가님은 친환경 농사인 오리농법을 오리농부 뒷둥이의 놀이를 통해 소개합니다. 이름도 너무 귀엽죠. 또한 뒷둥이가 놀이에 빠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믿는 게 사실은 논에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논에는 뒷둥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뒷둥이 자신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따뜻한 그림과 함께 보여주죠. 이 책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타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음악을 듣고 와서 다음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광이의 쌀밥초와 그리고 윤다이의 쌀밥송을 듣고 오겠습니다. 왠지 힘이 없고 지쳐있을 때 밥 쌀밥 먹자. 그 어떤 보약보다 먹으면 힘나죠. 밥 쌀밥 최고. 농부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보물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맛쌀밥. 영양 만점 쌀밥 좋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김희시영, 글 보리, 보리에서 출판한 벼가 자란다입니다. 산들바다 자연 그림책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쌀과 벼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았습니다. 벼 농사의 과정을 재미난 일기 글로 풀어써서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벼와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모습과 또 계절 따라 즐겁게 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같이 담아서 이야기와 재미 또 감동이 전해지는데요.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농사 짓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림책을 만드셨고 덕분에 오래전부터 해오던 우리 결의 농사법과 벼를 키우는 농부의 마음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논에서 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 동식물의 모습도 담고 있는데요. 따뜻한 수채화로 그린 풍경 속에는 농사일 하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 동식물의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계절 따라 꽃과 풀이 달라지고 동물들은 바삐 움직이며 저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논 곳곳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명들의 모습을 재미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논가리 때는 제비꽃, 민들레, 쑥, 개구리를 볼 수 있고 모내기 때는 이리저리 헤엄치던 올챙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매기 때는 우렁이, 소금쟁이, 물방개, 또 잠자리, 다슬기, 미꾸라지, 나비, 뚝새풀, 보풀, 개구리밥을 볼 수 있죠. 벼가 자라는 논은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생명을 함께 또 살리고 키웁니다. 그 풍경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오늘 국민도서관에 가서 빌려왔는데요. 그래서 곤디님께서 연습할 시간도 제가 주지 않고 여기 녹음 한 10분 전에 책을 건네면서 오늘 곤디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책 내용을 보아하니 곤디님께서 잘하실 것 같아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곤디님이 노래 나갈 때마다 연습을 급하게 하셨는데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벼가 자란다. 곰디님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나. 내 이름은 석이다. 별명은 차돌이다. 키는 작지만 나이는 9살이다. 구구단은 못 외워도 말타기는 잘한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짓는다. 나도 농사일을 잘 거둔다. 3월 30일 논가리. 할아버지가 앞들 논을 갈았다. 나는 막걸리 주전자를 날랐다. 아버지는 거름을 내고 엄마랑 동생은 냉이를 캤다. 이리야 이리야 오 윗두렁에 올라라. 어이 용타 아랫두렁에 내려서라. 어이 용타. 나는 할아버지 소 모는 소리가 참 좋다. 4월 20일 모짜리. 오늘은 모짜리에 신나락을 뿌렸다. 며칠 전부터 물에 담가놔 싹을 틔운 것이다. 신나락은 무럭무럭 자라서 모가 될 거다. 모짜리를 밟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동생이랑 놀았다. 나도 신나락을 뿌리고 싶었다. (5월 23일) 모찌기. 우리 집은 오늘 모를 쪘다. 내일은 모내기를 할 거다. 할아버지는 지게로 모춤을 져 날랐다.
나도 함께 모를 날랐다. 철푸다 쿵 철썩 얼른 한춤 묶었네. 철푸다 쿵 철썩 또 한춤 묶었네. 이모를 쪄가지고 논바닥 시집을 보내세. 할아버지는 또 소리를 하셨다. 5월 24일 모내기. 우리 집 모내기 하는 날이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논에 모였다. 어이, 헌줄 나가신다. 여기도 꺾고 또 저기도 심고. 어이, 또 한 줄 나가신다. 야, 꽃 밑에 심어라. 바싹 붙이고. 할아버지가 못줄을 옮기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 사람들은 빨간 실 밑에다가 모를 서너 개씩 재빨리 꽂았다. 나는 할아버지를 졸라서 못줄을 잡아봤다. 오늘 논밥은 진짜 맛있었다. 상추쌈, 고기볶음, 열무김치, 감자조림이랑 마늘종 장아찌 다 맛있었다. 나는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2월 18일 김매기. 학교 갔다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다. 엄마는 또 앞들 논에 나갔다. 논에 풀이 많아서 맨날 김을 맨다. 나는 찐감자를 2알 먹고 또랑에서 놀았다. 논두렁에 개구리 운다. 개골 개골 가게야 거겨. 물고 밑에 올챙이 논다. 요리꼼실 조리꼼실. 노래도 부르고 물싸움도 하고 신나게 놀았다. 7월 8일 가뭄. 오늘도 비가 안 왔다. 보토랑 물이 바짝 말랐다. 아버지는 웅덩이 물을 품어서 논에 댔다. 에헤야 에헤야 해는 불같이 등대기를 지지고 땀은 줄줄 흘러 옷깃을 적시네. 탈탈탈탈 탈탈탈탈. 아버지는 밤중까지 양수기를 돌렸다. 7월 10일 물구경. 어쩌냐부터 비가 왔다.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치고 번쩍번쩍 번개도 쳤다. 쏴 하는 장대비 소리가 무서웠다. 아버지는 물꼬를 틀어 바로 논으로 나가셨다. 나는 물구경만 하고 금방 돌아왔다. 누런 한 통물이 콸콸콸 내려갔다. 7월 20일 피사리. 피는 나락보다 키가 크다. 벼 사이에 숨어 있다가 쫑긋쫑긋 올라온다. 엄마랑 아버지는 하루 종일 피사리를 하셨다. 나는 동무들이랑 또랑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놀았다. 옹골덩골 옹골동골 진논의 우렁이 또랑물의 다슬기 옹골동골 옹골동골 까딱까딱 방아깨비 톡톡 튀는 메뚜기. 나는 등이 벌겋게 익었다. 8월 23일 나락. 나락이 팼다. 바람이 불면 벼들이 꼭 물결치는 것 같다. 논에 가면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난다. 사락사락 바람이 불면 누룽지 냄새가 더 난다. 나는 햅쌀밥이 먹고 싶다.
9월 17일 새쫓기. 학교 갔다 와서 참새를 쫓았다. 동생은 깡통을 흔들고 나는 냄비를 두드렸다. 화이 화이 쩔렁쩔렁 후야 후야 깡깡깡깡 후두두둑 째째째째. 참새들은 날아갔다가도 금방 다시 돌아온다. 10월 15일 벼베기. 오늘은 우리 집 벼베는 날이다.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벤다. 어른들은 써석써석 낫지를 했다. 후두두둑 메뚜기들이 튀어 달아났다. 할아버지는 스적스적 낫을 갈았다. 나도 별을 한아름씩 날랐다. 볕단이 출렁출렁했다. 10월 30일 타작. 오늘은 타작을 했다. 윙윙 털털 윙윙 털털 털자 털자 나락 털자 금싸라기 나락 털자. 타작마당이 시끌벅적했다. 나는 할아버지랑 볏집을 쌓았다. 집가리가 둥둥 높아져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10월 31일 이삭줍기. 할아버지는 빈 논에서 이삭을 주었다. 밤에는 이삭을 손으로 하나하나 훑었다. 할아버지가 내일은 서기도 가자 고 하신다. 나는 내일도 말타기를 하고 싶은데 걱정이다. 12월 21일 썰매타기. 동무들이랑 논에서 썰매를 탔다. 동생 썰매도 같이 밀어줬다. 그런데 너무 세게 밀어서 썰매가 뱅그르르 돌았다. 동생은 옷이 다 젖었다. 나도 속옷까지 축축해졌다. 우리 노는 썰매장이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잘하셨죠. 네, 지금 네. 괴리감이 느껴지는. 네, 뭔가 연습했던 것보다 네네.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연기하면 제가 듣잖아요. 네네. 이 약간 요상한 그 변성기가 온 사람이 애흉내 내려고 좀 어거지로 하려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잠깐 연습해서 이렇게 책을 다 읽어주셨는데 읽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사실 제 벼농사를 짓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보는 풍경은 있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그냥 뭐 모내기도 그렇고 모내기도 이제 그냥 트랙터로 하고 네. 이제 그 벼를 이제 걷어들이는 것도 그냥 콤바인으로 하고 탈곡은 또 탈곡기를 돌리고 그냥 그렇게 기계에 많이 의존하면서 네네. 저희 마을도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곤디님 세대는 네네. 정말 기계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농촌에 또 일손도 없을 뿐더러 그런 네. 기계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이제 그쯤에는 정말 저희 마을이 거의 이렇게 그림책에 나오는 이 풍경 이대로 다 논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는데 그림이 되게 섬세하게 잘 그리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말타기 놀이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해봤던 거고. 네네. 그래서 더 들으면서 그 옛 추억에 물론 손은 없었어요. 서로 이렇게 그런가요? 손은 없었고 이제 기계가 조금씩 들어올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운기 경운기 앞에 뭐 근데 그걸로 이렇게
갈고 하셨던 그 모습은 있거든요. 아, 그 관리기로 이렇게 응, 응. 잡고. 네, 그림책도 네. 보면은 앞에 소도 있고 그 네. 뒤에 이제 그 경운기 앞에 그거로 가는 것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세히 네네네. 보면은.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도 어른들은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는 힘든 기억이 더 많으시겠죠. 이거 일하고. 그렇죠. 이제 기계가 들어오면서 훨씬 더 편해지셨으니까. 근데 새참, 저는 새참도 옆에서 아. 많이 얻어 먹었었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새참 맞죠. 네, 근데 특히 고생하면 할수록 맛있어지는. 저희는 놀다가 먹었는데도 정말 맛있었는데 이걸 만드는 네. 엄마들은 제가 이제 엄마가 돼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맞습니다. 네. 네. 막 엄마들은 힘들게 일하는데 저희는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아까 책 읽어주시는데 지금 여기 비가 와가지고 지금 논이 다 엉망이 네, 되어 황토물이 있는. 노루 황토물이 흘러가는. 지금 보면 이거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네, 큰일이죠. 그런데 저도 이때는 철없이 네.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이 아이처럼 물 구경하러 갔던 올챙이 어떡해 이랬던 그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네. 그 생각이 나네요. 나는 진짜 어릴 적 모습이랑 그 비슷한 면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정말 미꾸라지도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어머니가 네.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도 해주시고 그때 추어탕을 정말 어린 나이인데도 잘 먹었어요. 맞아요. 저희 집 근처에도 그 미꾸라지 망을 이렇게 아빠가 하셔가지고 네네. 진짜 많이 잡아오셨는데 네네. 뭔가 그 통에 들어있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꿈틀대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 마을에서 그런 건 아닌데 네네. 그 다른 마을에 우렁 잡으러 갔었어요. 우렁이도 잡으셨구나. 네, 그래서 그 장화 신고 그 논에 들어가가지고 흙탕물 대는데 네네. 전 수완이 별로 없는데 엄마 아빠는 잘 잡으시는 거예요. 그 흙탕물 속에서도 감이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다가 진짜 이 탈곡기? 이것도 정말 있었거든요. 저 네네네. 봤었어요. 그래도 저렇게 생긴 탈곡기는 마을에 있었다고 좀 기억이 네. 들어요. 진짜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졌죠. 이제 기계가 들어오면서.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아무래도 이거죠, 이거. 썰매. 그렇죠. 이제 결국 농사의 터전이었던 곳이 네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논에 채워준 물이 이제 얼면서. 네네. 그리고 나서 혹시 지불놀이도 해보셨나요? 쥐불놀이는 이제 살면서 딱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추석 때 그냥 한 번 하고 그랬는데 주위에 네네. 다 이제 추수하고 남은 네. 그런 거리들이 많으니까 하면 불난다고 그래서 안 시켜주셨는데 네네. 한 번 해봤어요.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막 이제 이게 네. 기계도 아닌데 네네. 불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이쁘죠. 그게 너무 음. 좋았어요. 저희 동네에도 이제 언니 오빠들이 좀 많았는데 다 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지불놀이를 했었는데 어느 날 다 포도밭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못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이 그림책을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이런 추억 얘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일기 형식의 글이 끝나면 마지막 장에는 농농사와 벼의 한 살이 우리가 먹는 쌀과 곡식에 대한 설명 또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고요.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됩니다.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 그리고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홍순관님의 쌀 한 톨의 무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한톨 우주의 무게를, 쌀한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 주